다음으로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마이크를 받으셔서 우리 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정책 전문위원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원정현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정현입니다. 아마 국민연금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투자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기금운용 정책을 모두 심의 의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기금운용 정책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그것을 기금운용 정책으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아마 기금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뭐라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단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성이나 방향을 아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먼저 제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린 게, 사실 이제 토론모임도 부탁받았을 때 사실 저렇게 PPT로 만들어야 될 거를 생각은 못하고요. 그냥 저는 이 문장으로 적었고, 보통 제 토론 방식이 저런 방식으로 통합니다. 보통 문장으로 적어서 이제 기록에 남는 거는 그 보편적인 얘기를 주로 적고요. 사실 와서 떠들 때는 정말 하고 싶었던 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떠드는 편인데, 이게 또 녹화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이 또 되게 조심스럽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윤희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아까 반론을 환영한다고 지금 하시길래 저 역시도 이제 그 부분은 찬성하고요. 일단은 그 네 가지 관점에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 역시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 사실 저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투자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왜 하는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수익률을 커버하기 위해서랄까요? 사실 국민연금 제도상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제도 운영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식 방식으로 가게 되면 기금은 존재하지 않고요. 현재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국가의 기업들, 즉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국민들의 돈이 국가의 기업들에게 투자되고, 그 투자에 대한 성과가 다시 국민들에게 골고루 뿌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가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투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바람직성과 정당성, 특히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투명성을 바라는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IMF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글로벌 금융기금 간에 기업들이 성과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부분들도 역시 국민들이 같이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소득을 받게 되는 부분에서의 지향성이 생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투명성은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하는 이유와 밀접하게도 존속하는 당연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일종의 독립성이라는 그 족쇄, 아니면은 경영 참여에, 기업들의 경영 참여에 왜 연금 사회주의적인 너희 정부의 입김을 받은 그 국민연금이 관여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지금까지의 오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극복해 나갈까라는 부분이 매우 셌었고요. 사실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제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저 부분이 사실 조금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로부터의 독립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는 독립성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간섭은 가능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본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우리는 과연 지키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본시장의 독립성이란 거는 국민연금의 투자가 반드시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에 기여를 할 수 있겠고, 기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자본시장이 원하는 부분으로서의 우리가 너무 투자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 부분에 대한 적정 수준을 넘는 위험으로서 아마 표출될 것입니다. 적정한 위험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정의되진 않았었습니다만은, 주식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실질적인 변동성의 부분으로서 간주되었을 때, 아까 아마 투진 시점을 말씀하셨고 피크 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2030년부터입니다. 즉 2030년은 어떤 시기냐면은 국민연금이 순수하게 연금보험료 내는 사람이 앞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보다 작아지는 시점이 2030년부터입니다. 그러면 2030년서부터 2042년까지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일종의 자동차의 관성처럼 모아진 기금의 수익금으로서 수익률이 커버되면서
지급하는 부분을 커버해주고 남는 부분으로서 적립금이 쌓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의 과도한 부분으로 생긴 위험성이 변동성으로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2034년, 2035년도에 보험료 수입은 계속 줄어들면서 연금 지급은 못하는 수준이어서 그걸 수익금으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수익금의 위험의 변동성이 커가면서 어느 순간 안 좋아졌을 때 생기게 되는 재앙적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커버해 줄 것이냐라는 사실 제도적 입장에서의 어떤 그 연계성도 사실 고려하면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바라보는 투자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본시장의 참여와 기업 발전을 사실은 지향성으로 매우 말씀하시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있어서의 그 일종의 자본시장으로부터도 어떻게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도 사실은 하나의 큰 과제로서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마 그 퇴직연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퇴직연금 부분은 저희도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하나로서 매우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입으로 퇴직연금이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아직은 좀 입에 잘 안 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기업 가입자들, 특히 근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이라는 개념보다 퇴직금이고요. 이들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주식 투자할 게 내 퇴직연금 미국식으로 401 내가 선택해서 뭐 주식 투자할게, 채권 투자할게가 아니라 그냥 나는 다니면서 기업이 무조건 내 월급의 8.33%를 떼가면서 퇴직금으로 쌓여지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은 나가면서 이거는 퇴직금으로 내 근속연수 곱하기 월 해서 그냥 퇴직금으로 받겠구나 일 뿐이지 그 이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대, 즉 근로자들에게 금융적 기대를 하면서 어떤 투자를 높이게 한다던가 사실 그런 부분으로 하기에는 매우 연금 제도, 특히 퇴직금 제도에 있어서야 많은 좀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문제입니다. 즉 퇴직금의 뭐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현재 요즘에 지금 옵티머스 사태라던가 아니면 과거의 키코 사태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특히 조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많은 부분은 찬성합니다만 또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게 이게 국민들이 우둔해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건가 아니면 국민들이 우둔해서 뭐 지금 90% 이상이 뭐 주식 투자하면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사실 국민들의 90%가 주식 투자에서 망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주식 투자, 특히 펀드 투자나 그런 투자에 있어서 왜 망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중간의 다리, 즉 주식 시장이라는 부분과 각 개인들 간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산 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이 과연 우리가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해서 커퍼레이트 가버넌스를 주장하고 강제하고 투명성을 그렇게 높여줄 만큼 투명성을 높여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자본시장 역시 떳떳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개수가 키코였었고요. 요즘에 있어서야 아마 여러 환매 사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거죠. 자, 저런 자본시장을 내가 믿고 내가 맺혀서 펀드화 시킬 수 있을까? 할 바에는 내가 하고 그럴 바에는 주식하지 말자라는 은연중에 과거 60년대, 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사실은 말을 해줬었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 스튜어드십 코드가 과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잘해라라고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좀 다르죠. 사실은 기업 각각에 있어서 기업 산하로 있는 각 자산운용사들의 운용들, 특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아마 과거에 많은 문제점과 반성들이 있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퇴직연금만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저는 사공회와 비슷한 개인연금에 대해서의 수익률 부분과 그 운용에 대한 현황들도 사실은 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개인연금의 현재 수익률이 과연 얼마 정도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연 자본시장에서의 노력만큼의 그 성과를 해왔을까요?에 대한 사실 좀 더 같은 내부적인 반성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후에 아마 주식의 발전, 특히 뭐 지금 주식시장을 바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발전들에 대한 노력들도 함께 논의되어야만 이 코리아 프리미엄의 저의 부분이 지금 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많은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제가 짧게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의 부분입니다. 금융교육에 있어서는 저희 애들의 지금 사회책을 볼 때 제가 한번 픽업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위 금융교육이라는 부분에서의 금융을 얘기했을 때 이 금융교육 보면은 펀드 투자하는 법, 돈 놓는 법을 이제 고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정한 금융의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후 소득이라든가 자기 생애를 가장 안정된 금융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금융이라는 부분에서 봐야 되는데 마치 그냥 돈 얼마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법을 좀 말해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게임판이라고 표현하면 마치 그걸 좀 애들한테 가르쳐준다는 것을 제가 교과서 보고 놀라가지고요. 이러한 식의 금융교육은 차라리 안 시키고 바른 사회를 오히려 교육시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바람직한 사회라는 부분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지금 필요성이 좀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비판하셨던 이제 국내 투자에 있어서 해외 투자 확대인데요. 사실 그 부분 역시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 현재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이 먼저 바다가 되었었다면 우리는 빠져나갈 생각을 굳이 해외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은 곧 15년, 20년 후부터 자산을 매각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에서는 벌써 채권 같은 경우는 벌써 만기 연장을 지금 줄이는 입장에서부터 채권의 금리 부분이 걱정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이제 국내 자산이 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연금이 승차례 정도가 돼서 국민연금을 타는 돈이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다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의 상승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매칭을 만들어내야 되는 흐름 속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국민연금이 드디어 주식을 팝니다에 있어서의 샥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그 연착륙 방안으로서는 제1이 아마 지금 해외 부분이 될 테고요. 연착륙에 대한 어떤 플래닝의 하나로서도 지금 해외 투자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꽤 많은데 아무튼 그 많은 부분이 현재 가능한 한 제가 문장을 적어놨었고요. 물론 문장은 매우 마일드하고 공개될 정도의 그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려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플로어 토론할 때 혹시 시간이 되면은 또 말씀 못하신 거를 추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